지금 엔캠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기업이 이처럼 단시간에 드라마틱한 고속 성장의 기업이 있었을까요? 방문해 봅니다. 작년 매출이 5천억이었는데 2026 매출이 5조 이상 예상됩니다. 불과 3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가 역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엔캠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미국 매출이 1조 2천억, 2026년도에 2조 5천억, 2027년도에 3조 5천억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이해에서는 2025년도에 2조 7,500억, 2026년도에 2조 8,500억, 2027년도에 3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 매출을 합쳐본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매출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AMPC 보조금이 이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AMPC 매출액에 대한 보조금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더하고 그리고 미국 공장 이해 공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8%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거를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영업이익률 8% 그리고 AMPC까지 합쳐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3,640억, 2026년도에 5,780억, 2027년도에는 7,540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AMPC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과 미국 공장 이해 공장에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파는 2025년도에 72만 톤, 2026년도에 92만 톤, 2027년도에 116만 톤을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설비 투자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1년 정도 뒤쪽으로 잡았습니다. 즉 이제 2024년도에 회사에서는 72만 톤을 계산을 했는데 1년씩 이쪽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2025년도, 2026년, 2027년도까지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제 전부 더해보면은 매출이 2025년도에 3조 9,500억, 영업이익이 3,640억, 2026년도에는 매출 5조 3,500억, 영업이익 5,780억, 2027년도에는 매출이 6조 8천억, 영업이익이 7,540억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반응한 주가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15조에서 20조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7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즉 이제 이에 맞춰 가지고 현재 주가는 2027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주가가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미국 공장과 미국 공장 이해 공장을 나눠서 산정을 했습니다. 즉 미국 공장에서는 AMPC가 있고 또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더 발생하고 AMPC 보조금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공동 이제 세계 어떤 공장을 다 합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6만 톤의 톤당 전해질 가격을 1,0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50%로 잡았을 때 2027년도에는 매출이 5조 8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10에서 15% 잡은다고 그러면 5,800억에서 8,700억이 예상됩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의 80%를 가상한다고 그러면 4,640억에서 6,560억을 계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영업이익과 AMPC가 발생해서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입니다. 유럽은 영업이익만 발생하죠. 그래서 총 주식수를 2,500만 주를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 투자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자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희석되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8,000원에서 27,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0배 정도 할증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55만원에서 110만원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14조에서 28조 예상됩니다. 전액의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중세시대 성이 있으면은 그 성 주변에 이제 그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또랑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호수죠. 그래가지고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저라고 합니다. 엔캠은 경제적 해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총 이제 5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하재 위험입니다. 니콜시의 수조원의 배상을 이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에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전액 기업이 1년 이상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진입 장벽은 곧 양상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이라든지 기타 조그맣게 양산을 했다고 해서 그 양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즉 이제
얼마 정도 양산할 수 있냐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지 공장 인허가가 많이 필요하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공장 건설에서 수율까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도 이제 진출할 의사가 없죠. 엔캠은 미국 허가에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갑 중에서도 갑 독점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액은 신선해야 되죠.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또 특수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펄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IRA 법에 가지고 AMPC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즉 전액은 2024년부터 리튬 및 첨가제 이런 거는 2025년부터 됩니다. 이거는 전에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AMPC는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원재재 구매 비용을 뺀 나머지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될 거 보이는데 생산 비용에서 40%에서 10%만큼 AMPC를 지급을 합니다. 즉 이제 미국 공장에서는 자체 영업이익에다가 AMPC를 이제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통상 이제 15%에서 2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엔캠에서는 내재화 자동화, 리튬이온 제조 합작 공장, 그 다음에 현지화, 또 뭐 대량 생산,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1위 생산량도 전망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MPC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AMPC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미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 주는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엔캠 폴란드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제 세계 경영이죠. 보면은 이제 한국, 중국, 유럽, 그 다음에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천안 제천 공장이 있고 군산 리튬이온 합작 공장이 있죠. 중국은 조장, 장강, 후저우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브로츠와프가 있고 헝가리는 코마롬이 있습니다. 미국은 조지아와 테네시가 있습니다. 또 그에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 능력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 내연차 판매 금지 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약간 주춤하지만은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이제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정책적 타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성장의 향후에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캠은 생산 능력을 작년보다 이제 2배 정도 늘릴 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헝가리 공장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현지 배터리 공장에 전액에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도 이제 공급을 하죠. 특이하게 중국은 이제 공장 영토가 워낙 넓고 또 신선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배터리 공장에 이제 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전액도 이제 엔캠에서 공장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 배터리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탈중국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엔캠은 갑 중에서 어떤 초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어떤 내재화를 위해서 리튬 공장을 합작으로 이제 군산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캠에서는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과 수직 계열화 완성, 세계 최고 기술력과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전기 자동차에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전기 자동차이 있고 또 모바일 기기용이 있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용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최고 기업인 전액 고체 전해제이죠. 전고체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리스크에 대한 해칭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차트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봄에 주가가 이제 2차전지 주가가 많이 갔을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을 이뤘는데 최근에 이제 그 IRF법 해가지고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이 이제 전액이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무섭지만은 주식은 고속 성장에 맞춰가지고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작년 이제 봄에 2023년 1월 25일 날 1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53만 원까지 갔죠. 약 10배, 15배 정도 갔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6만 원에서 23만 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제 덤벼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8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53만 원까지 갔습니다. 즉 이제 불과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뭐 4, 5년치의 어떤 그런 거를 땡겨가지고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나서 현재는 조정 국면에 5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엔캠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제 3, 4년 앞서가지고 주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속성장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